세계 1위의 수산물 소비 국가인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9.9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20.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수산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이 수산물 소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이 원전 사고 발생 12년 만에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처리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 먹는다고 봐야죠,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뭐 과학적으로 뭐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 해도 일단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진짜 한 달쯤 지나면 사는데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시간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사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31,200톤의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거리인 대한민국의 바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될까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영향은 좀 매우 작다는 것이고요. 수산물을 드시지 않는다든가 바닷가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 달. 현재 우리 바다의 상태를 과학적 시각으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바다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 거리 빼곡히 들어선 음식점 대부분이 조개구이나 생선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앞에서 한 남자가 서성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정민 씨입니다. 이곳은 어패류부터 활어까지 25가지 수산물을 손님상에 올리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방류 이후 그가 느끼는 현장은 과연 어떨까요? 확실히 안 좋다고 보죠. 그 코로나 때도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제가 여기 장사한 지가 한 20년 됐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저거 힘듭니다. 근처 어시장에서 제철 수산물을 바로 구매해 사용한다는 서정민 씨. 그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해안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어시장. 이곳에는 44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꽃게는 잘 나간 거예요? 어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새우는? 대하는 요새 3만 원. 새우 사이즈 많이 커졌네요, 그전보다. 엄청 커요. 이따가 저 꽃게 한 3kg만 좀 이렇게 포장 좀 해주세요, 오늘 장사하게. 신선한 수산물이 잔뜩 쌓여 있지만 시장을 찾는 손님은 줄었다고 하네요. 나 장사 43년에 이게 처음이에요. 매출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뭐 개시도 못, 지금까지도 개시를 못하고 서 있잖아요. 한 60% 이상 감소된 것 같아요. 진짜. 보통 날에도 이렇게 그렇죠. 손님은 없진 않아요. 그렇죠. 날에도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でも心配され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うので、サイエンスの観点で安全には問題ないと分か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かな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장치인 다액종 제거 장치 알프스를 사용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고 방류됩니다. 이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바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2021년 일본에서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오염수가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해수 1톤당 1000분의 1 베케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농도는 우리 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에 비하면 너무 적은 농도입니다. 분석 장비로 검증이 힘든 수준입니다. 삼중수소는 대기와 바닷물 등의 미세한 양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과 토양에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삼중수소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태양풍에 의해서 성층권에서 대기 질소랑 만나면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삼중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 H2O, 물이 됩니다. 빗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삼중수소가 있고 가장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경로는 물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생수, 식수,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제 먹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자연계에도 마찬가지로 채소든 그다음에 육류든 뭐 이런 데 다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늘 섭취합니다. 몸속의 삼중수소는 거의 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흐릅니다. 혈액을 따라 흐르다가 47%가 소변으로, 3%가 대변으로, 50%는 땀 등의 배설물로 빠져나갑니다. 물로 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가는 반감기가 좀 짧습니다. 대략 한 10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기화합물에 치환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아무래도 유기화합물이니까 거기서 분해되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일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삼중수소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는 축적되는 그런 동위원소가 아니고요. 이유는 삼중수소하고 탄소는 포도당에 들어있듯이 우리 몸의 그 기본적인 어떤 조직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안에서 대사되고 뭐 영양원으로 쓰이고 뭐 그 다음에 바뀌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 북적일 것 같은 부산의 재래시장이 한가합니다. 이맘때쯤에는 명절에 쓰려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손님이 적어진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더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I think waste, any kind of waste is bad for the environment, and especially when they make it planned, this is, I think, worst case. If it is a mistake, it can happen, but planned is every time bad. 원래 손님이 지금 시기가 손님이 없는 시기예요. 없는 시기인데다가 또 일본 오염수 때문에 더 없는 거죠. 장사 될 리가 있습니까? 자꾸 떠드는데. 야, 이걸로 다 팔아야 이제 집에 가는데 못 가잖아요. 여기는 수입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손님들이 겁을 억수로 많이 내고 우리가 괜찮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줄었고, 그럼 보다시피 물건들이 사실 생물이 이래 남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이후에 물건들이 많이 남고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원가 안 되게 주도 손님들이 잘 안 하려 하시죠. 이른 새벽, 전국 최대의 산지 위판장인 어시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등어는 전국 유통의 90%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어 시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공동어 시장이 이제 위판 경매가 새벽 5시쯤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시료 채취를 해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새벽에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 검사원 2명이 수거해가는 수산물은 그날 어획한 품종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갈치, 고등어, 참치가 그 대상인데요. 무작위로 수산물을 선정해 방사능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검사를 위해 조업 회구가 다른 어선과 어종을 고려해 시료 채취 대상을 정합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일정량 이상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로 각각 3kg의 시료를 넉넉하게 채취하는데요. 그동안 신속 검사를 진행한 어종이 80여 종에 달합니다. 수거한 수산물은 새벽길을 달려 바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송합니다. 전달된 수산물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새벽 5시 전에 신속 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려는 조치입니다. 신속 검사는 저희들이 3가지 오늘 들어오잖아요. 고등어, 삼치, 칼치에 대해서 1800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신속 검사라고 합니다. 내장을 제거한 생선은 머리와 몸통 전체를 갈아서 분석하고요. 명태처럼 내장도 먹는 생선은 내장도 함께 갈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오드, 세슘 134, 세슘 137 등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알아보는데요.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결과값을 얻습니다. 신속검사는 좀 어느 정도 걸립니까?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신속검사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다고 아니고 없습니다. 예. 새벽 5시. 이른 새벽에 진행한 신속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다행히 오늘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담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속 검사가 끝나고 다시 수산물이 들어오는 때를 맞춰 또 한 번 방사능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입항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서 그 어선의 어획물에 대해서 종류별로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위공탄장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시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계분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셨는데 지금은 스스로 다 잘 인지를 해주시고 저희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산물 정밀 검사는 당일 입항하는 모든 어선의 어획물에 대해 종류별로 수거해서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하고요. 고순도 게노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신속 검사와 달리 2시간 47분, 약 10,000초에 걸쳐 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정밀 검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성 조사라고 해서 이러한 방사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수산물에서 나온 이제 유해 물질 같은 거 분석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쭉 하고 있었던 업무였는데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로 인해서 조금 더 방사능이라는 이목이 집중이 돼서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해왔던 업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0년 넘게 해온 거를 보면은 아마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더 엄격합니다. 미국과 EU보다 강화된 수준인데 지금껏 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속 검사를 통해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방사능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경매를 6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재 이 물고기를 자칫도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지점에서 수킬로미터만 더 떨어지게 되면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희석이 돼서 1리터에 100크렐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 1리터 100크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물에 어느 곳에나 있는 농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민물보다 덜한 수준의 삼중수소다. 그러므로 그 희석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에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극미미한 수준이다. 민물이 안전하다면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이라는 것은 더욱더 이제 미미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 주요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매일 진행되는 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2015년부터 해양 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2개 정점에서 정기적으로 연 6회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류를 즈음해서 7월부터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도 저희가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11번 정점 도착 10분 전입니다. 예, 도착 10분 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는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는 해수 방사능 긴급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 범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조사하는 정점마다 분석하는 핵종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한데 저희도 보통 한 9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감시는 1993년 러시아 백서를 통해 구소련이 1966년부터 1991년까지 동해를 비롯한 오호츠크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94년부터 시작해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은 과거의 조사 결과와 현재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바닷물과 함께 해저 퇴적물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세슘, 전베타, 삼중수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총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연안에서부터 300km 해역까지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데요.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검사는 해마다 조사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 200개 정점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사 정점을 243개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예, 일본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바닷물에 방사능 농도에 이상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국민에게 알려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채취해온 바닷물은 방사능 검사를 위해 전처리를 합니다. 시약을 이용해 해수 60리터에 들어있는 방사성 세슘만 포착해 최종적으로 침전시킵니다. 삼중수소는 증류를 하거나 정밀 농축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두 가지 실험 방법을 모두 사용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해상인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박 2개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해저, 대적물, 해안 생물 중에서 또 뭐 이제 방사성 세슘 포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7가지 그 핵종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유입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현상은, 특이한 현상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안전 기준은 세슘 리터당 0.1 베크럴, 삼중수소 리터당 100 베크럴 이하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입니다. 검사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로 8만 초 동안 계측해 해수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워낙 정밀한 검사이기에 2,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4, 5년부터 10년 사이 정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4, 5년이면 2015년 정도고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계속 방사능 관측을 정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방사능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도 여전히 바다는 힘차고 생명이 넘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류를 했을 건데 그런 걸 좀 뉴스에서 좀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어류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안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방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방류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근처의 상황이 어떤지 계속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얻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많은 사람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걱정합니다. 일본은 2차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감시와 방사능 검사,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